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자, 9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괴문서 이렇게 규정을 했죠. 고발사주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주 문건 이것을 김웅 국회의원에게서 넘겨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했다는 그 의혹의 당사자가 있죠. 제가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제보자 CC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제보자 C. 자, 오늘 본인이 SNS를 통해서 본인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인이 공익신고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언론들이 이제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제보자인지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는지 이 진위는 나중에 또 가려지겠지만 일단 본인이 공익신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고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언론이 이 당사자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자, 제가 C라고 표시를 했는데 조성은입니다. 여성입니다. 조성은 1988년생 조성은 씨고 이 조성은 씨가 정치판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제 소개를 드릴 때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자, 일단 민주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도 당직을 맡았고 또 국민의힘에 와서 지난 총선 때는 선대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인물이죠. 일단 그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조성은 씨가 이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본인이 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고 또 이재명 캠퍼 활동설 제가 김웅이 황당한 캠퍼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추미애 캠퍼설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 김웅이 부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여당의 유력 후보의 캠퍼에 가 있다는 말도 있다 했는데 그것이 정치권에 나돈 이야기는 이재명 캠퍼 활동설이었죠. 이재명 캠퍼. 자, 그런데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SNS에서. 작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사람이 조성은 씨인데 어젯밤 밤늦게 11시가 넘은 시각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한 입장문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글을 올렸는데 먼저 의혹을 김웅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웅에 대해서 이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면서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 힘이 아닌 황당한 캠프 활동한다는 그런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어제죠.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이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극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망발, 그리고 위와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페이스북에 어제 밤늦게 11시 넘어서 했는데 어제는 김웅 의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뭐 오락가락 했지만은 이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총선 당시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아주 또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고발사주 의혹 인터넷 매체에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도 다 알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었을 것이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 정세균 총장이나 김웅 의원이 이 조성은 씨를 딱 지목했다. 뭐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두 사람, 이 조성은 씨를 지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성은 씨 본인이 나서서 이 두 사람을 맹렬히 비판을 하고 또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조성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 김웅 의원과는 그 당에서 N번방 TF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그때 N번방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태스크포스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김웅과 이 조성은이 같이 찍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은 본 적도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조성은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조성은 씨는 과연 누군가? 1988년생이고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제일 처음에 이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그때 박원순 캠프에서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당시 이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첫 당적이다. 당적.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 국민의당으로 옮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말고 안철수 그 전에 만들었던 국민의당이 있었죠. 총선에서 19대 총선에서 33개인가 30몇 석을 휩쓸었던 그 국민의당으로 옮겨가서 비대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국정원장 비대위원 박지원. 그리고 박지원 그 지금 국정원장이죠. 그때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비대위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 디지털 소통위원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웅이 뭐 조작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를 겨냥을 해서 조성은 씨를 겨냥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총장도 여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그 의혹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특혜를 뒷받침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때 국민의당에서 그 파슨저 스쿨, 미국에 유학했을 당시에 같은 동료였다는 사람을 내세웠죠. 그래서 육성 정원, 그리고 카카오톡 캡처하면 이런 것을 막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조작됐다는 게 들통나버렸죠. 조작됐다는 게 들통이 나서 결국 문종용 사건이 허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때 상당히 파문이 컸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그때 당시에 대선 선대위 성황실의 부실장이었습니다. 성황실의 부실장. 그러니 본인이 여기 조작에 개입한 사람, 조작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조성은이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작 사실을 조작자가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유미 씨 조작을 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당 지도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받은 사람이 바로 조성은 씨였다는 거죠. 그 대선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으로서. 그리고 이 보고를 이유미 씨 조작자에게 받고 이것을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그때 전 대표였죠. 그 박지원에게 또 이것을 그대로 전달을 한 사람이 조성은이다. 본인이 뭐 이거 조작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라인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이 2040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뉴 파티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 전국 국민의힘이죠. 거기에 합류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야권통합, 총선 앞두고 야권통합이 상당히 급했죠.
그래서 이 조성원을 끌어들여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당 과정에서 브랜든 뉴 파티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원래 창당이 필요한 당원수, 기본 당원수가 있습니다. 5,000명인데, 자, 5,000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는 다른 사람 개인 명의를 도용을 해서 가짜 당원 급조했다. 그런 논란을 또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조작이죠. 가짜 당원. 자, 그래서, 이 상당히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좀 민주당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들도 정가에서는 간혹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의힘 계열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그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복무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아니, 추미애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본인은 이재명에게 동의하지도 않고 정책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국격에 심각한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확신한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이나 최재형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역할, 비전에 대해 고민해본 티라도 난다. 아주 근본적인 질적 차이다. 질적으로 이재명이 낫다는 것이죠.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최재형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당내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과 비교해도 머저리 내지는 X신 수준에 가깝다. 고민을 해봤어야 토론도 하지. 같은 법조 출신 이해창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해창도 실패했는데 나쁜 X도 싫고 얍삽한 X도 싫지만 X신 같은 X가 세력화시만 해서 권력 휘어잡을 수 있다는 모양새는 역겨워 죽겠다. 윤석열이 역겹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무식한 티가 나는 것은 사실 숨길 수가 없다. 세 단어 이상의 문장을 조합하는 그 수준부터가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성은 씨의 입장, 제가 앞부분에 소개해드렸고 뒷부분에서는 조성은 씨가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이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보를 받은 쪽이 있죠. 뉴스버스 쪽에서는 아마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절대 조성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받았더라도.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제보자 문제가, 제보자 규명하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결 과제가 됐고, 그리고 제보를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최근에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 비판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인물이 제보자가 맞다면은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론 본인은 지금까지는 제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이 계문서라고 한 이 고발장이 너무 엉터리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오늘 석간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이 뉴스버스가 공개한 지난 4월 8일의 고발장, 이 고발장의 양식을 자세히 보니까 경찰청 양식과 판박이다. 경찰청의 고소장 양식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고소장 그것이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라는 이름 대신 고발장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밑에 양식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만들었다. 손준성 정책관 검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검사가 고발장을 만들면서 경찰청의 고소장을 양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고발장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검찰발이 맞나 미스터리하다. 그리고 심지어 고발 용어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고소는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건데, 검찰에서 만들었다는 그 문건에서 고발을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죠. 그리고 뭐 대검 부서장 수령 지정도 의혹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수령인으로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을 특정을 했다. 그 수령이 만약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총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그 공공조사부장 이쪽에 수령인으로 했었죠. 자, 그것도 엉터리고.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제3자가 작성한 의혹이 있다. 검찰 개입으로 보기에는 허점투성이다. 자, 이런 문건도 지금 윤석열이 개문서라고 했던 이 문건의 신뢰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주장대로 개문서의 실체 그리고 정치 공작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더 짙게 배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